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천하를 요리한 주방장 이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하, 은, 주,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 은나라를 세웠던 탕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세우고 은나라의 기초를 다졌던 유명한 재상이 바로 이윤입니다. 그런데 이윤은 3500년 전 사람이어서 그의 기록이 정확하냐 아니냐는 역사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그에게 내려오는 전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이수라는 강변에 버려진 아이였다. 그런데 뽕잎을 따던 아가씨가 그것을 보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의 주방장에게 갖다 줘서 그 주방장이 그 애를 키웠고 그래서 이윤이 거기서 자랐다. 이런 전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윤은 원래부터 유신국이란 나라의 노예였던 주방장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엄마가 바로 뽕잎을 따고 양잠을 하는 여자였다. 그 아이를 이숫가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윤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도 사실 정확치 않습니다. 이는 그 이수의 이자, 즉 그가 태어난 곳을 가리키고 있고요. 윤은 나중에 은나라에서 재상이 됐기 때문에 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한성부윤 그러죠. 서울시 시장을 한성부윤이라고 그랬는데요. 은나라 때 윤은 재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숫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재상을 했다. 그래서 이윤이지 그의 정확한 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지라고 그래서 이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윤이 어떻게 탕왕을 도와서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은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이 이윤은 원래 자기 아버지가 주방장이고 어머니가 양잠을 하는 여자니까 원래 지식이 없겠죠. 하지만 본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절묘한 요리 기술을 익혀서 이미 유신국 군주가 애지중지하는 주방장이 됐는데요. 본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시간을 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던 요임금과 순임금의 치국의 도리뿐만 아니라 그 유신국에 오고 가는 사신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국제적인 형세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이웃나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은나라의 탕왕, 여기서 말하는 은나라는 당시의 왕은 하나라의 걸왕이었는데요. 이 걸과 주, 아주 폭군으로 유명하죠. 이 하나라 밑에 있던 제후국이 바로 이제 은나라입니다. 이 은탕왕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신국에 현명한 자가 있다. 그래서 유신국에 찾아가서 이윤을 만났습니다. 그대가 나를 보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윤의 신분은 당시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엄마도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였고 유신국 국왕의 궁정 요리사였기 때문에 유신국 국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제후국가였기 때문에 탕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왕이 꾀를 내서 본인이 유신국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바로 이윤을 유신국 공주가 올 때에 종으로 딸려 보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말하는 노예라기보다는 이 공주를 모시는 신하 이런 뜻인데요. 어쨌건 종으로 딸려오게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했고 결국 그가 원하던 이윤을 얻게 됩니다. 이윤과 무릎을 맞이하고 치국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해 보니까 이건 자기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뛰어난 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상의 벼슬을 주고 그에게 치국을 맡겼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윤이 이숫가에서 뽕을 따는 여자에게 발견돼서 궁중요리사에게 맡겨졌고 궁중요리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배웠는데요. 상당히 독특한 요리를 개발해서 어느 날 탕왕이 음식을 먹다가 이 요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기존의 요리사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불러보니까 바로 이윤이 만들었고 이윤이 그 자리에서 요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치국을 다스리는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주군께서
제가 지금 만든 요리를 맛있게 드셨는데 다음번 요리를 하나 더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 왔는데요. 이 요리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앞에 요리는 너무 맛있었는데 뒤에 요리는 너무나 짜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나를 놀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윤이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적절하면 맛있는 음식처럼 백성들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탕왕은 무릎을 치면서 너야말로 현자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벼슬을 줍니다. 물론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그 벼슬을 하면서 이윤이 실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재상이 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의 설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윤이 주장했던 정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전국을 다스리고 있던 하나라, 그 거랑은 폭군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윤은 은탕왕에게 덕치주의를 주장합니다. 명덕 즉 천하존, 실덕 즉 천하왕. 즉 밝은 덕으로 정치를 하면 천하를 얻게 되고 이 덕을 잃은 정치를 하게 되면 천하를 잃게 된다. 이 기본적인 방침하에 그는 어떻게 보면 법과적인 경향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관료들이 너무 부패해 있는 걸 보고 이유는 엄벌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극형에 처하는 이런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됐고 이 행정이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군대를 키울 것을 건의했고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민심을 잃고 있던 거랑을 처부수러 갔는데요. 처부수러 가기 전에 그가 은탕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라 거랑을 따르는 제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만 공격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제후들이 과연 거왕을 싫어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다른 나라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첫째는 덕치주의와 법가로 갔지만 두 번째는 정보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 거왕의 궁정에도 첩자를 보내고 각국에도 첩자를 보내서 제후들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은탕왕에게 건의해서 거랑에게 바치던 공납품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랑이 화가 났죠. 그래서 바로 제후들에게 은나라를 쳐부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랑의 명령을 받고 상당히 많은 제후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은나라를 쳐부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은왕이 아직은 시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랑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사죄하고 공납품을 오히려 원래 보내던 것보다 더 증가시켜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는 공납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군대를 더 키우면서 인근의 국가의 정세들을 살펴보고 제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드디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자 군대를 동원해서 거랑을 쳐부쉈고 은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윤의 정치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현대 국가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덕치주의와 법치주의를 동시에 섞어둔 것. 쉽게 말씀드리면 관용만 얘기하는데요. 관용만 가지고는 정치가 되지 않는다. 법을 어겼을 때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관용은 넘쳐나지만 법치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3500년 전에 이윤이 했던 정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국제 정세를 간첩들을 보내서 파악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도 첩자들을 보내서 각국의 정보를 수집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윤이 뛰어났던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나라 탕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둘이 정치를 하고
그리고 손자가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100세 정도까지 살아서 50년 동안 재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네 번째 임금이 태갑인데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폭군의 기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정치를 했고 백성들을 못살게 구르는 제도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주지육림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윤이 칼을 뽑아서 3년 만에 왕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태갑을 동궁이라는 곳으로 유폐시키는데요. 이 동궁이 바로 은탕왕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윤이 거의 매일 태갑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와 은나라가 다스리던 제후 국가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정치를 하는 방법을 늘 공부를 시켜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태갑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사람이 변했고 본인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배우게 됐고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국가를 세우게 됐는지를 알게 되자 이윤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국가를 다스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제가 국가를 제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고 그 태도를 본 이유는 3년 만에 본인이 섭정을 하던 것을 내려놓고 왕권을 복귀시켜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태갑을 따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윤이 이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모든 신하들이 이윤을 왕으로 떠받들고 있었고 제후국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알아줬던 사람이 탕왕이고 본인이 은나라를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를 빼앗지 않고 태갑에게 다시 왕위를 돌려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갑이 20여 년 이상 정말로 치세를 이루어 가는데요. 그것을 도와줬던 재상이 바로 이윤입니다. 태갑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에 올랐을 때까지 재상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이윤은 5대 동안 재상을 하면서 탕왕이 하나라 거랑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고 그의 손자가 치세를 이루어 가는데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이윤을 보면서 저는 세 번째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날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사상, 국제관계 등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은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첫째는 관용만 주장할 게 아니라 법치가 서야 된다. 두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중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정치가는 물론 국민들도 철저히 배우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밝아야 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참으로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3500년 전에 은나라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고 은나라 기반을 가져줬던 그리고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갔던 재상, 비록 노예 출신이었지만 또 주방장이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현명한 재상이 됐고 정치를 잘했던 이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